네가 감히 우리 의대생 아들한테 꽃뱀 짓을 해? 한 중년 여성이 벌떡 일어나 젊은 여성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재수생 주제에 의사 되겠다고 임신까지 하다니 정신이 나갔어? 뺨은 빨갛게 부어올랐고 주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남자친구는 옆에서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맞은 여성은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무료인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듣고 계신 곳이 어디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개월 전 가을이었습니다. 서은채는 재수학원 자습실에서 생물 문제집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의대를 향한 두 번째 도전. 작년에 단 1점 차이로 떨어진 아픔이 아직도 생생했죠. 1. 은채는 스터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원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부담 주기 싫어서였어요. 어느 날 자습실에서 은채 옆자리에 남학생이 앉았습니다. 최현우였죠. 그도 의대를 준비하는 삼수생이었습니다. 이거 풀이 좀 봐줄 수 있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생물 문제였어요. 은채는 생물이 특기였죠. 은채가 친절하게 설명해주며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동료였고 어느새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습니다. 수능이 다가왔고 우리 꼭 붙어서 같은 학교 가자며 현우가 은채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현우는 지방의대에 합격했지만 은채는 또다시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습니다. 단 2점 차이였죠. 합격자 발표를 확인한 날 은채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년을 더 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어요. 현우가 은채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미안함이 가득했죠. 은채야, 미안해. 내가 먼저 합격해서. 은채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축하해. 넌 정말 열심히 했잖아. 현우는 은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 기다릴게. 내년에 꼭 붙어. 그때 우리 정식으로 사귀자. 은채는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결심했죠. 너도 내년엔 꼭 될 거야. 나보다 훨씬 똑똑한데.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둘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어요. 현우는 은채에게 의지했고 은채는 현우를 응원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은채는 몸이 이상했어요. 생리가 한 달 넘게 없었고 자꾸 속이 메스꺼웠죠. 설마. 불안한 마음에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결과를 확인했어요. 2줄. 은채의 손이 떨렸습니다. 임신이었어요. 재수 중에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는 중에 아이가 생긴 겁니다. 은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어떻게 해야 할까? 현우에게 말해야 할까? 공부는 어떻게 하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것, 그리고 현우와 함께하고 싶다는 것.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나 할 얘기가 있어. 만날 수 있어? 전화 너머 현우의 목소리가 밝게 들렸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지금 바로 올라갈게. 은채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기대도 됐습니다. 현우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은채는 카페에서 현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가방 속 임신 테스트기가 자꾸 신경 쓰였죠.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얼굴이었어요. 은채야,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데? 은채는 입술을 깨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나 임신했어. 순간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흔들렸죠. 뭐, 진짜?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습니다. 병원에서도 확인했어. 맞대. 현우야, 우리 어떻게 할까? 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엄마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자. 엄마가 알면 난리 날 거야. 은채는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서만 해결할 수 있을까? 현우는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조금만 시간을 줘.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은채는 그걸 느꼈지만 애써 믿으려 했죠. 며칠 후 은채는 아버지에게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후 은채, 아버지 서진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죠. 아빠, 할 말이 있어요. 서진혁은 신문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은채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안경을 벗었어요. 무슨 일이니?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서진혁의 표정이 굳었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니? 현우라고 했지? 네, 의대 1학년이에요. 아빠, 저희 책임지고 결혼하고 싶어요. 서진혁은 한참을 딸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뭐라고 하니?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시댁 식구들한테 인사하고 정식으로 결혼하자고요. 서진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죠. 은채야, 내가 선택한 거라면 아빠는 존중한다. 은채는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시댁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서진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빠는 아직 안 가는 게 좋겠어. 왜요? 서진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직업 알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제가 먼저 다녀올게요. 서진혁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은채야, 혹시 그쪽에서 너한테 함부로 하면 바로 아빠한테 말해. 알았지? 네, 아빠. 일주일 후 현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채야, 우리 엄마가 한정식집 예약했대. 제대로 인사하고 싶다고 하셔. 알았어. 토요일에 보자. 그날 밤 은채는 잠을 설쳤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렇게 토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현우가 은채를 데리러 왔어요. 은채야, 오늘은 일단 인사만 하자. 임신 얘기는 분위기 봐서 꺼낼게.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상석엔 한복을 입은 김미란, 옆엔 딸 최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미란은 은채를 위아래로 훑더니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앉아보거라. 인사도 잠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나이 가는 일, 의대 준비 여부. 은채가 재수 중이라 답하자 김미란은 코웃음을 쳤고 최지연은 몇 수냐며 비웃었습니다. 이어 부모님 직업을 묻더니 서울 메디컬 센터라는 말에 행정직? 이라 깎아내렸고 은채가 정확히 모른다고 하자 최지연은 간호조무사나 행정직이겠네요. 집안 차이 나네요라고 못 박았습니다. 은채는 현우를 봤지만 그는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터디 카페 아르바이트 얘기까지 나오자 김미라는 형편이 안 좋나 보네라며 차갑게 굳었습니다. 은채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버티자 김미라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우리 현우는 벌써 의대생인데?
그 순간 은채는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는 검증이 아니라 무시였고 현우는 끝까지 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다는 거요. 은채는 용기를 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저 임신했습니다.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김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일부러 임신한 거지? 의대생 잡으려고? 은채가 사랑해서요. 결혼하고 싶어요라고 말하자 김미란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 내가 책임질게. 닥쳐. 내가 무슨 책임을 져? 절대 안 돼. 우리 현우 인생 망칠 순 없어. 당장 헤어져. 그리고 아이는 지워. 은채는 멍하니 김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을 나온 은채는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채야, 미안해. 엄마가 좀 그러셔서. 은채는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섰어요. 혼자 집에 갈래. 은채야. 현우가 불렀지만 은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채는 아버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은채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김미란의 차가운 말투, 재수생이라고 무시당한 것, 꽃뱀 취급받은 것, 아이를 지우라는 말까지. 서진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더 이상 너한테 상처 주면 아빠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은채는 아버지의 그 눈빛을 처음 봤습니다. 평소의 온화함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였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은채야, 엄마가 제대로 된 얘기를 하고 싶대. 나도 같이 있을게. 은채는 어쩌면 마음을 돌릴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죠. 은채는 아버지에게도 말했습니다. 아빠 시댁에서 다시 만나자고 해요. 목요일 오후 은채는 김미란의 집 앞에 섰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리고 김미란이 나타났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갑더군요. 들어와. 거실엔 이미 최지영과 시아버지 최종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채가 자리에 앉자 김미란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낙태 동의서야. 그리고 위로금 300만 원. 은채는 서류를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낳을 거예요. 낳아서 뭐하게? 우리 현우 인생 망칠 거야? 시아버지 최종민도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우리 현우 앞길이 창창해요. 지금 발목 잡히면 안 돼요. 은채는 현우를 쳐다봤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은채가 용기 내서 말했어요. 현우랑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미란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책임은 무슨 책임? 결혼해서 뭐 먹고 살래? 내가 우리 아들 인생 망칠 순 없어. 저는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어요. 김미란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임신해놓고 아무것도 안 망쳤어? 이게 꽃뱀이 아니면 뭐야? 사랑? 의대생 잡으려고 일부러 임신한 거 다 알아. 은채는 팔을 세게 뿌리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김미란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좋아. 그럼 각오해. 내가 너 인생 완전히 망쳐놓을 테니까. 은채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죠. 복도에서 은채는 무너졌습니다. 벽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나 지금 당장 집에 갈게. 전화 너머 서진혁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은채는 대답 대신 흐느꼈습니다. 서진혁은 딸의 울음소리만으로 모든 걸 알아챘습니다. 알았다. 조심히 와. 아빠가 집에서 기다릴게. 전화를 끄는 서진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채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채는 아버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낙태동의서, 300만 원, 꽃뱀 취급, 현우의 배신까지. 서진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폈죠. 이틀 후 김미란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나 현우 엄마야. 한 번만 더 만나자. 제대로 얘기 좀 하자. 다음 날 오후 은채는 다시 김미란의 집 앞에 섰습니다. 김미란이 다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낙태 동의서였어요. 이번엔 500만 원 줄게. 서명해. 은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낳을 거예요. 몇 번을 말씀드려도 똑같아요. 김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정말 우리 아들 놓치기 싫은 거지? 의대생이니까? 내가 감히 우리 의대생 아들한테 꽃뱀 짓을 해? 김미란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앞길 창창한 우리 아들 길 막으려고 환장했어? 저는 길 막지 않아요. 같이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김미란이 은채에게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섬뜩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찰싹? 김미란의 손이 은채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큰 소리와 함께 은채의 고개가 돌아갔죠. 은채는 뺨을 감싸 쥐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김미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뺨은 빨갛게 부어올랐죠. 당장 서명하고 헤어져. 아니면 더 큰일 난다.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못해요. 저는 이 아이를. 김미란이 다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은채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며 뒤로 물러났어요. 뭐야? 지금 나 피하는 거야? 김미란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은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뛰어갔죠. 은채는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은채는 무너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은채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서진혁은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뺨에 선명한 손자국, 부어오른 눈. 서진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무시무시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누가 때렸니? 은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진혁은 딸의 어깨를 잡고 자신을 향하게 했습니다. 누가 때렸니? 명령조였습니다. 은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현우 어머니요. 서진혁의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빠가 못 참는다. 서진혁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나야. 부탁 하나 할 게 있는데.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무시무시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혁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은채야, 일어났니? 아침 먹어.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할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같은 시각 최종민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제약회사 부장인 그는 평소처럼 아침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울 메디컬 센터에서 거래 중단 통보가 왔습니다. 최종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울 메디컬 센터는 회사 최대 거래처였죠. 뭐라고? 이유가 뭔데? 이유는 안 알려주고 병원장 지시라고만. 같은 날 오후 김미라는 단골 피부과에 예약을 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란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예약 가능할까요? 죄송합니다만 고객님은 예약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저 10년 넘게 다닌 단골인데. 원장님 지시사항이라서요. 죄송합니다. 김미라는 황당해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형외과에도 전화했죠.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예약 불가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녁 무렵 현우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학교에서 장학금 탈락됐어. 뭐? 내 성적으로 왜? 이유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통보 왔어. 교수님들 분위기도 이상하고 시댁 가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 거실에 모였고 거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최종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최근에 누구한테 잘못한 거 없어? 김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는데? 아, 그 재수생 애는 있지만. 최종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병원 쪽이라고 하지 않았어? 김미란이 비웃었습니다. 병원 직원일 텐데 뭘 할 수 있겠어. 설마 병원장도 아니고. 하지만 최종민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은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채야, 너 괜찮아? 은채의 목소리는 차갑더군요. 뭐가요? 저번에 엄마가 너무 심했어. 미안해. 은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나요? 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채야, 그나저나 너네 아버지 정확히 뭐 하시는데? 은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 그걸 지금 물어보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은채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알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우는 휴대폰을 쥔 채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죠.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최종민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서울 메디컬 센터 병원장님이 우리 회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병원장? 왜?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는 소문만 있을 뿐. 최종민은 불안해졌습니다. 서울 메디컬 센터 병원장이라면 의료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날 저녁 최종민은 지인을 통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야, 서울 메디컬 센터 병원장이 누군지 아니? 지인이 대답했습니다. 서진영? 그 양반 의료계 실력자야. 대학병원 겸임교수에 의사협회 이사까지 하시는데. 최종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진영?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온 최종민은 김미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 재수생 애 이름이 뭐였지? 서은채요. 왜요? 아버지 이름은? 글쎄, 물어본 적 없는데. 병원 직원이라고만. 최종민은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서울 메디컬 센터 병원장. 화면에 나타난 이름 서진혁. 최종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왜? 그의 아버지 서진혁이야. 서울 메디컬 센터 병원장. 김미라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병원장? 최종민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서진혁의 프로필이 있었죠. 서울 메디컬 센터 병원장. 흉부외과 전문의. 대학병원 겸임교수. 의사협회 이사. 김미라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내가 병원장 딸을 때렸다고? 최종민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신 그 애한테 뭐라고 했어? 김미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꽃뱀이라고, 아이 지우라고. 그리고 뺨까지 때렸다는 게 떠올랐죠. 최종민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제 다 이해가 돼. 거래 끊긴 것도, 병원 예약 안 되는 것도 다 그 병원장이 한 거야. 현우도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최종민이 말했습니다. 당장 가서 사과해야 돼. 아니면 우리 집안 완전히 망해. 김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은채에게 전화를 걸었죠. 한참을 기다린 끝에 은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전화하셨어요? 목소리는 차갑더군요. 은채야, 제발 만나자. 사과하고 싶어? 은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제 와서요? 제발. 아버지한테 말 좀 해줘. 내가 잘못했어. 은채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요? 병원 직원 말하는 거예요? 김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병원장님이시잖아. 제발. 은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저 때리실 때 생각하셨어야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미라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죠. 우리가 누구를 건드린 거야? 시댁 가족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김미라는 은채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채가 나타났어요. 왜 왔어요? 김미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채야, 제발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제발 아버지한테 말 좀 해줘. 우리 집안 망하고 있어. 그때 안쪽에서 서진혁이 나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위압적인 분위기였죠. 은채야, 누구야? 김미라는 서진혁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단단한 눈빛, 병원장 특유의 위엄. 서진혁은 김미란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명령조였습니다. 김미란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병원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진혁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 제 전화 한 통이면 이 도시 어느 병원도 남편분 회사와 거래하지 않을 겁니다. 김미라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 후 3개월이 흘렀습니다. 최종민의 회사는 결국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거래처가 모두 끊겼고 은행 대출도 회수됐죠. 김미라는 명품 가방을 모두 팔고 고급 아파트도 팔고 작은 빌라로 이사했어요. 현우는 장학금 탈락 후 교수님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딜 수 없었죠. 또한 은채는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서진혁은 손녀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은채는 아빠를 보며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항상 곁에 있어줘서. 서진혁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채야, 진짜 가치는 학벌이나 직업이 아니야. 사람 자체지.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후 은채는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공부한 결과였죠. 합격 발표를 보던 날 은채는 딸을 안고 웃었습니다. 엄마가 해냈어. 서진혁도 옆에서 함께 웃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은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봄이 와 있었어요. 힘든 시간을 견디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켜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하루도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